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일주일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한 87로 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 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을 포함해 서울 5대 권역 모두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 부담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일 KB국민은행 6월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강남 전용 면적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2.2로 나타났습니다. 소형은 100.8을,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중형 아파트 지수는 100.7을 기록했고 중대형 101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형 평형 지수가 101.1인 반면 소형 평형이 101.7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의 경우 규제에서 자유로운 자산가 중심 거래에서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지난달 말 신이문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에 들어갔습니다. 신이문역 역세권 재개발은 이문동 일대 총 1,211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입니다. 총 7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문, 휘경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로 꼽힙니다. 인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도 예정된 만큼 개발이 완료되면 청량리역 일대와 함께 서울 동북부 신흥 주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수익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등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히 뚜렷했는데요. 규제에서 자유로운 자산가들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사를 통해서 약속했던 주택 공급 정상화에 대한 이 과정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역시나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이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번 주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을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공급이 답입니다.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정비 사업의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시간도 굉장히 단축하고 이러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역세권에 인접한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이제 탈바꿈해주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재개발 안에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러한 동의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간소화시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에 저층 주거지를 굉장히 좀 눈여겨 좀 살펴보신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이제 역세권 하면은 보통 이제 지하철 반경 500m를 우리가 이제 역세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250m, 역에서 250m를 350m까지 늘려주겠다라고 하겠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2024년까지 1차 역세권의 범위를 350m로 연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준주거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은 500이었지만 700%까지 완화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35층까지 규제가 되었던 층수도 역시나 이제 폐지가 됨에 따라 이제 공급을 늘려주겠다라는 게 이번 사업의 골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또 혜택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뭐 간단하게 살펴보신다면 이제 사업 대상지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전에 중공업 지역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공업 지역의 공장 비율이 10% 미만이라면 역시나 이번 사업의 대상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준주거 지역의 상가나 이제 비주거 비율을 완화를 시켜주겠다. 기존의 10%에서 5%까지 완화를 해줌으로써 상가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주거 공급을 더 많이 해주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뭐 코비드 지원 시설 설치 기준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별 계획 구역 내 사업 부지 역시나 완화를 해줍니다. 기존에는 3,000제곱미터였지만 이전에는 20%를 완화를 해주면서 2,400m 이상이 되면은 역시나 사업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 전세주택의 전용 면적이 이제 60에서 85제곱미터까지 이렇게 올려주겠다라는 이러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역 주변에 저층 주거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조정 대상 해제 시 완화되는 이제 규제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곳곳에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요. 지방은 뭐 세종시 빼고는 대부분 규제 지역에서 완화가 됐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과열지구 6곳과 조정지역 11곳이 해제가 됐고요. 수도권은 규제 지역으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생애 최초로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대출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이 마련하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의 80%를 대출을 해주는 이러한 규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애 최초 무주택자를 제외하고는 대출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이제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 1억 원이 넘으면 DSR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연간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어서면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어떠한 것들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청약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제 세제에서 많은 차이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제 해제가 되게 된다면은 세대원 그리고 다주택 세대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당첨이 되면 5년, 세대원 전이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없어야겠지만은 이제는 해제가 될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도 없어지고요.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한 건만 기존의 규제 지역에서는 가능했다면은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도구 대출 한도 역시나 50%에서 이제 60%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세제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기존에는 이제 양도세,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20%, 뭐 30% 중과세율을 했다면은 이제는 기본 세율만 적용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실거주 없이 보유만 2년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달라지는 부동산의 정책들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부동산을 둘러싸고 논쟁은 계속해서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더불어민주당도 또 부동산 이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지금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세 4억 초반대에 형성돼 있는데요. 4억 500만 원에서 4억 1,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첫 번째 지역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강남 내에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요, 이제 여러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내에서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주거 지역과 그리고 상업 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어서 이제 노후 지역이라는 인식,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다양한 재정비 사업들이 천호동 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한 3천여 세대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주거 시설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8, 9호선 연장 사업이라든지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든지 이제 강동구 내에서도 이런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겠다라는 점, 그리고 가격 자체가 굉장히 착하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남 4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투룸이 4억 초반 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 놓으셨다가 상생 임대인 효과를 받으셔가지고는 양도세, 비과세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신의 자산을 좀 불려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는 이제 강동구 내에서도 또 공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 대규모 업무타운이 생겨남으로써 진정한 자족 도시로서 변모를 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은 이제 천호동이고요. 지하철역은 암사역에서 한 도보 5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주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다리만 건너면 바로 이제 광진구고요. 아래쪽으로는 올림픽공원 그리고 잠실 생활권이고요. 또 위쪽으로는 고덕 생활지구, 생활권 자체는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아래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이 굉장히 탈바꿈이 된다. 이러한 점을 가장 큰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내에서도 강동구 내에서도 여러 다양한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8호선도 연장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에 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9호선 연장, 또 4단계 연장 사업도 이제 내년에 또 착공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세종 고속도로, 제2의 경부 고속도로 불리고 있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까지 이러한 것들이 다 완성이 되게 된다면은 강동구 내에서 굉장히 직주 근접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1구역부터 4구역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구역이 굉장히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자, 아래쪽에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는 이제 4구역에서 이제 6구역까지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 모두 다 완성이 되게 된다면은 천호동 내에 3천 공급이 이제 완성이 됨으로써 굉장히 큰 고가 아파트들로 둘러싸여질 예정이다라고 이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강동구 내에서도 이제 강동구 하면은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이제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뭐 상일동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이제 고덕, 업무, 첨단, 비즈밸리 타운이 생겨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무려 150여 개가 들어서면서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그리고 뭐 대형 복합 쇼핑
쇼핑몰 그리고 강동구에 또 이케아까지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크게 들어서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그 주변의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당연히 집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주거를 선택하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들이 어마무시하게 탄생이 된다라는 점이 강동구 내에서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금 9호선 4단계 내년에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후에는 이제 남양주까지 이제 이어지는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겠고요. 그리고 지금 암사역에서 그리고 이제 구리를 거쳐 이제 별내까지 이어지는 8호선 연장 사업이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다른 지역으로서의 접근성이 더욱더 원활해지는 교통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고 있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역시 강동구 내를 관통을 하기 때문에 강동구 내에서의 이제 입지적인 장점, 지리적인 장점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자체가 지금 4억 500만 원에서부터 4억 1,700만 원이고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투룸인데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마포 상암보다도 투룸인데 1억 원 이상 저렴하고요. 거의 뭐 은평구의 투룸보다도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이 매매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2,200만 원에서부터 2,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주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은 실투자 금액 2억 1,000에서 2억 2천만 원으로요. 보증은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천호동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강동구 강남 4구라고도 불리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정말 이 강남권과 비교해 봤을 때는 지역 내 일자리가 이 지역 내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채워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요, 3억 4,500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노고산동 역시 투자 전략을 비롯해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마포하면은 젊은 소비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워낙 인프라 자체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많은 대학교들과 그리고 여러 유명 맛집들, 상권 자체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학교들을 끼고 있으면서도 주변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제 주택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의 이런 공급의 희소성을 좀 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마포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역시나 주변에 역시 재정비 사업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역시나 굉장히 주거 지역이 탈바꿈하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차 수요 자체가 워낙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룸이라든지 투룸이라든지 이러한 젊은 직장인들 그리고 학생 수요 그리고 상인들의 수요 자체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고산동이고요. 신촌역, 2호선 신촌역에서는 도보 한 2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이용이 가능한 서강대역에서도 도보권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추후에 또 신촌역에 또 서부 경전철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그러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뭐 오른쪽으로는 봐도 뭐 이대라든지 아현역의 여러 정비 사업들이 아래쪽에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고가의 아파트들이 곳곳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모습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죠. 특히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주변에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백화점이라든지 또 홍대 패션거리, 그리고 대형 병원이라든지 멀티몰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하지 않는 이제 우량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대학교들이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대학생들이 집을 구하고 나서 직장을 구해도 웬만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포구 내에서는 임차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또 마포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 명소로도 잘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망원동이라든지 뭐 경의선 숲길이라든지 연남동이라든지 이러한 마포구 내에서 걷고 싶은 거리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SNS를 통해서 뭐 예쁜 카페나 맛집들을 찍어서 공유를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또 마포에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광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들 지나다니는 길이 지금 마포에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강북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직주 근접지로도 잘 알려져 있죠. 뭐 왼쪽에 이제 상암이라든지 그리고 오른쪽에 공덕, 용산이라든지 다리만 건너게 되면 이제 마곡이라든지 영등포, 여의도 여러 명문 대학교들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지리적인 위치 잘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뉴타운들이 지금 곳곳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래된 저층 주거지를 탈바꿈해주고 있는 이러한 재개발 구역들도 주변에 지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고산동 일대 아래 지역에 보시면 염리 4구역이라든지 대흥 5구역, 염리 5구역들이 지금 진행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역시나 굉장히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포구 내에서도 교통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근의 홍대 입구역까지는 원종 홍대 입구선이 들어서면서 홍대 입구역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서부선 경전철도 신촌역을 또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세종역에서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지나가는 또 서부 경전철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이제 뿐만 아니라 상암 DMC 롯데 복합 쇼핑몰이 또 들어서면서 역시나 인프라 자체 그리고 고용 인구까지 창출이 되는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공원하고 숲이 많은데요. 또 당일 화력발전 지하화로 인해서 공연장이라든지 뭐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젊은 층들이 선호할 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은 1.5룸입니다. 방 한 개, 거실 하나고요. 지금 가격이 3억 4,500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주택하고 오피스텔하고 혼재가 되어 있는 준주거 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은 3천에서부터 3,500만 원으로 역시나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00에서 한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지금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 받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전세 안고 또 소액으로 투자하기도 굉장히 좋은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대학가 근처에 있어서 많은 젊은 층 유동 인구가 특징인 마포구 노고산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박미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1 무료 상담은 물론 새 정부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미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이쪽 부동산 업계에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상담들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젊은 분들이 더 많아지셨는데 조금 재밌는 거는 최근 몇 달 사이에 바로 은퇴 세대들, 지금 은퇴를 하고 지금 아파트들을 갖고는 계시지만 일반적인 큰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종부세다, 보유세다보다 해가지고 세금들이 또 많이 나가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그리고 계속적인 생활비가 필요하신 은퇴 세대들 같은 경우에 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주요 입지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아파트를 끝까지 놓지 말고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방에 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매도를 생각하셔서 조금 이사라든가 아니면 따로 월세가 나오는 쪽에 투자를 권유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연금만으로는 사실 생활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은퇴 세대를 위해서 자,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하고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자산의 가치 상승은 기본이 되겠죠. 자, 그것과 함께 높은 월세 수익 발생이 가능한 곳. 그리고 젊은 분들 청약은 노리지만 제대로 된 청약을 또 하기가 힘듭니다. 서울 주요 입지 지역, 경기권, 상급지의 투자 청약 자체가 상당히 힘든 게 사실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액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볼 수 있는 약 1억에서 2억 정도로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볼 수 있는 틈새 매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정보 체크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인천시청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가 원룸에서 투룸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9억 3천만 원에서 9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천시청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지하철이 2개가 지나가고요. 자,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1호선 간성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본다라면 인천 내에서는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을 제외하고 이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에 지하철 노선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상당히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자, 인천시 남동구입니다. 자, 그중에서 이 인천시청역이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지역. 그리고 GTX B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 인천시청역 인근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GTX가 들어오고 지하철 2개와 철도 1호선이 하나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주변으로 고속도로 2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물류의 이동과 그리고 주변 일대 시청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녹지 공간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실거주를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곳인데 자, 무엇보다도 GTX라는 큰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가치의 상승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주변 지역들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인천시청역입니다. 이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오른쪽에 인천시청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청이 상당히 큰 면적으로 이 주변 일대 다양한 공원 시설들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무엇보다도 인천중앙근린공원 약 35만 제곱미터 대형 면적의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곳 도보권으로 지하철까지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공원이 도보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주변 일대 다양한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시설들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빼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이 인근 바로 이 아래쪽에
터미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여기가 인천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GTX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비노선이 인천시청역에 들어섭니다. 뭐 거의 확정이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 개발 호재에 계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 전세가, 그리고 땅 집가까지 매매가 자체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GTX가 왜 중요하느냐? 자, GTX가 지나가는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천 종합운동장부터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마석까지 이렇게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저희가 봐야 될 곳들 바로 용산, 서울, 청량리 일대. 자, 바로 계속적으로 교차를 하는 노선들이 많은 지역이죠. 서울, 용산, 여의도, 그리고 청량리까지. 자, GTX B노선을 통해서 서울 내에 있는 다양한 업무 시설들까지 접근이 빠르게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GTX가 들어서고 난 다음 서울권까지 접근을 하는데 실제 시간 소요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이제는 서울에 접근이 가능하고 서울 주요 업무 지역까지 도달이 가능해진다는 점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울보다도 더 좋은 거주 환경을 갖추고 있고, 자, 그리고 서울까지 접근성 좋아진다. 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같은 경우는 5호선과 9호선이 교차를 하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과 신분당선 향후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역 같은 경우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 향후 신안산선과 GTX A 노선 교차를 하죠. 자, 그리고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도 GTX가 2개의 노선 들어서고 향후에 약 12개 정도의 노선이 교차가 되는 지점들입니다. 서울 웬만한 지역들은 GTX와 한 번 정도의 환승을 통해서 모두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짚어드리고요. 자, GTX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자,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달까지죠. 자, GTX 공사가 올해 말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큰 기대를 갖고 한번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인천시청역 그리고 GTX 부평역 이 두 개의 GTX가 들어섬에 따라서 특히나 인천시청역입니다. 자, 인천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천시청역 인근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는 뭐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GTX에 대한 호재 받아서 상승 노려보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공원 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2분 거리 약 35만 제곱미터 면적의 대형 공원 시설들입니다. 자, 1지구부터 총 9지구까지 이렇게 대형 공원이, 녹지 공간이 집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직주 근접과 교통적인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녹지 시설들이 집 앞에 있다. 걸어서 1, 2분 거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만큼 살기 좋은 곳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으면서 서울권까지 출퇴근하기에도 좋은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원 자체가 1지구에서 9지구까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면적이 공원이다, 녹지 공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개발 호재들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곳에 인천 터미널이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이 터미널이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롯데에서 지금 롯데백화점이 펼쳐져 있는 이곳 인근의 인천 터미널에 롯데에서 직접 개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큰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버스 터미널, 바로 왼쪽편에는 백화점을 다시 한 번 더 큰 면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거주시설 그리고 상업시설들과 업무시설들까지 한꺼번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곳까지는 도보로 약 7분에서 8분 정도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그렇습니다. 자, 바로 롯데 측, 대기업 측에서 이곳을 개발하기를 희망을 한다. 대기업이 탐내하고 대기업이 직접 개발에 들어선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저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지역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향후 발생이 될 수 있는 수익들과 그리고 발생되는 유동인구, 그리고 다양한 수익적인 활동을 통해서 향후 이 지역에 비전이 있다라는 거를 이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앞으로 얼마만큼 발전 가능할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대기업에 따라서 같이 한번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바로 인근에 주안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인천 노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물건지에서. 자, 그런 만큼 바로 집 인근에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데요. 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규모 업무시설입니다. 인천에서 위치해 있는 다양한 업무시설들이 있는데 부평에도 있고 주안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주안 쪽이 되겠죠. 자, 주안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 이 국가산업단지. 실제로 고용 창출 효과. 실제 상황입니다. 21년도 4월 기준이니까 지금 현재 실 상황입니다. 자, 12,530명이 이곳에 사업을 종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뭐 수출 효과 실제 금액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곳에 대형 업무 시설이 위치해 있다라는 점, 집주 근접 여건도 좋다. 그리고 녹지 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서 자, 부모님들 출퇴근하기도 편하지만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자, 학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주변에 업무시설이 위치해 있고 좋은 녹지 환경과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환경까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잘 갖추어져 있는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시설들과 가천대, 의과대학까지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천의 중심은 바로 이곳이다.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 거의 신도시와 같은 느낌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실거주를 하면서 건물 관리를 직접 하면서 꾸준한 높은 월세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서 올해 초에 바로 청약이 완료된 아파트의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른 거 필요 없고 84제곱미터짜리 하나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에 청약된 게 6억대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매매라기보다는 청약이 된 거죠. 자, 6억대에 청약이 되어 있는데 자, 84제곱미터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큰 평형대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84제곱미터짜리가 6억 정도의 청약이 진행이 되었다. 주변의 실제 대장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약 7억 정도에서 8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라면 오늘 말씀드린 주택은 바로 다중주택입니다. 넓은 땅을, 30평이 넘어가는 넓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높은 월세가 발생이 된다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랄 텐데요. 자, 가격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9억 초반대에서 9억 중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월세. 자, 이곳에 바로 원룸이 약 9개의 세대, 그리고 주인 세대가 거주를 할 수 있는 복층 구조의 투룸, 테라스까지 나와 있고요. 자, 원룸을 어떤 식으로 세를 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보증 금액 자체는 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자체가 약 32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따져본다라면 약 3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아가면서 위층에서 실거주를 하고 실거주, 그리고 월세까지 꾸준하게 300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대출을 활용해 보실 경우 대출금 매매 가격의 약 40% 정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실투자 금액은 약 4억에서 5억대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억에서 5억 정도로 매달 약 300 정도의 월세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실거주까지 가능해진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면 자, 은퇴 세대들한테도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바로 직장들을 출퇴근하시는 신혼부부들한테도 추천드릴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자체도 새로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보권역에 GTX B노선이 들어오고 인천 노선 지하철 2개가 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대규모 공원이 도보권역 약 2분 정도 거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규모 상업시설 개발과 국가산업단지가 바로 인근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까지는 걸어서 약 30분 정도, 지하철 타고는 뭐 얼마 걸리진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신다면 직주 근접은 이런 거다.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환경과 은퇴 세대들을 위한 다중주택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인 분당선과 신분당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정자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1기 신도시들 재선 전부터 난리였었죠.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든 개발을 시키겠다 자신 있게 말씀을 했고, 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특히나 당과 함께 이 바로 특별법 조성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개발들 활발하게 진행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도시 재건축 공약 여파로 인해서 리모델링 추진은 난항.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뭐 이게 재건축이 안 되고 리모델링이 되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해오던 그런 단지가 아니라면 리모델링으로 갈 이유 없다라고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뭉칫돈 물리는 1기 신도시 금매들은 다 사라졌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분당입니다. 자, 신도시, 판교 신도시가 들어섬에 따라서 굉장히 소외를 받았습니다. 자, 판교 쪽 아파트 가격 막 쑥쑥 올라가는데 분당 일대 노후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큰 각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들 하다못해 경기 구석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지난 몇 년 동안 분당은 저조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분당. 그중에서 말씀드릴 지역 분당 정자동입니다. 일단 정자동 같은 경우에 주변에 업무 시설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추천드린다 말씀드리겠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의 본사들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네이버 본사, 두산타워, 그리고 현대중공업 R&D 센터 비롯해서 KT 본사라든가 주변 일대 수많은 회사들이 잘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목고와 함께 주변에 분당 내에서는 가장 큰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치동 1타 강사들이 출강을 오는 학원가가 정자동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당 내에 있는 공유지 바로 시유지입니다. 주택 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개발하기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남아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신다면 이곳에 또 어떤 것들이 들어올지 한번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당 가격 지난 몇 년 동안 생각보다 안 올라갔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서 가격 상승이 시작할 거고요. 자, 지난 시장님들입니다. 자, 2021년도 12월 달에 노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 이때부터 이미 1기 신도시들은 재건축을 염두를 해서 계속적으로 정부에 많은 것들을 요구를 했었고, 자, 우리들은 그거에 따라서 투자에 나서서 큰 수익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를 잡는 노하우인데요. 자, 현지 용적률이 낮고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있어야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서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힘든 곳, 이거는 특별법 때문에 이제는 물 건너갔습니다. 리모델링 할 필요 없다. 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통과를 할 만한 곳이고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될 만한 곳, 손바뀜이 좀 많이 된 곳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20대 또는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를 하면 할수록 재건축에 대한 염원들은 커져 나간다. 자,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 자, 특별법이 마련이 됐다 하더라도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개발 호재가 있어야 더욱더 가격 상승을 이끌어 갈 수 있으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파트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상가입니다, 상가. 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면서 다양한 세제적인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에 따라서 상가 조합원들도 입주권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 자, 분명히 살펴보셔야 될 것들은 많습니다. 자, 아무 상가나 산다고 해서 입주권 받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면서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법령들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서울 내에서 바로 상가 매매를, 상가를 보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 입주권을 받을 만한 그런 아파트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만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가치가 있는 상가는 향후 재건축에 들어갔을 때 더욱더 큰 가치를 갖춰 나간다. 자, 이게 바로 금싸라기 틈새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원어치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과 재건축 입주권 두 마리의 토끼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법안 같은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들한테 좋게끔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 원씩 뛰는 일기 신도시 호가들. 자, 급매물 더 이상 이제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상가입니다. 상가. 세제적인 혜택 받아가시면서 입주권까지 노려봐라. 자, 1억 중반에서 2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상가 30년 넘어서 이제 썩어가고 있으니까 월세는 거의 안 나온다. 자, 하지만 이 10만 원의 월세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실 겁니다. 자, 더욱더 큰 혜택을 노려서 바로 재건축이라는 큰 호재를 노려서 투자에 나서는 거니까 자, 중간에 프리미엄을 받고 빠져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하지만 장기적으로 입주권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세제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1억에서 2억 소액으로 재건축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김원준 전무님의 무료 세미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부동산 궁금증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도 역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또 부동산 시장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